안녕하세요. 중국어 첫걸음 독자 여러분. 오늘은 파트 4 유창한 대화를 표현 한번 배워볼 건데요. 파트 4 유창한 대화를 위한 표현에는 질문하는 법, 또 응답하는 법, 맞장구 치는 법, 되물음과 이해하는 법, 제안과 권유하는 법, 부탁과 요구하는 법, 재촉하는 법, 또 주의와 충고를 주는 법들, 유창하게 대화를 하기 위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챕터가 될 건데요. 자, 챕터 1의 질문 파트부터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실생활에서 낯선 곳에 가거나 의문점이 생기면 사용되는 표현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묻는 주제에 따라서 표현법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를 물을 때는 중국어로 为什么 그리고 방법을 물을 때는 怎么 또 정도를 물을 때는 多么 때를 물을 때는 什么时候 방향, 장소를 물을 때는 哪儿 등을 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중국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표현들을 알아두시고 유닛 1 질문할 때 쓰는 표현들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닛 1 질문할 때 쓰는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까요? 말 좀 물읍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칭원이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샤는 양사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자주 쓰이는데 시험 삼아 해보다 또는 뭐뭐 좀 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쉬이샤 하면 좀 먹다, 허이샤 하면 좀 마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칭원이샤 하면 길 좀 물읍시다, 뭐 좀 물을게요, 좀 물읍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我有一个问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问题는 문제, 질문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자, 我有一个问题에서 아래 핑잉의 요가 YOO가 아니라 YOU죠. 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옆에 날개 표현이 나오는데요. 我有一个问题라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할 때 그 문제가 질문할 때 쓰는 그런 문제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보고 갈게요. 모르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니 부주다오마? 라고 질문을 하죠. 쯔다오가 알다, 부쯔다오는 모르다. 그래서 니 부쯔다오마 하면 모르십니까? 라는 뜻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장을 보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到底为什么呢?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너라는 것을 좀 한번 자세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옆에 날개 표현을 보면 너는 의문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감탄문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즉 너가 붙었다고 무조건 의문문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너는 조사로서 의문문 끝에 쓰여서 강조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你是怎么知道呢? 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듯이 강조, 의문문 뒤에 붙어서 강조를 하는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到底为什么呢? 하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유, 왜 그러는데를 강조형으로 하는 표현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유닛 2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질문에 응대할 때라고 나왔는데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그것을 응대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고 갈게요. 말씀하세요. 무슨 문제인가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您说吧,什么问题? 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바를 한번 보고 갈게요. 어기조사 바가 나오죠. 바는 상위, 제2 명령의 뜻을 가진 어기조사로서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바라고 쓰이죠. 그래서 你说吧 하면 말하세요. 말을 이렇게 제의하고 명령하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你说吧什么问题 하면 말씀하세요.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자, 세 번째.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我不想回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回答는 답변하다 라는 뜻이죠. 자, 不想이 나오는데요. 자, 想은 동사로 하고 싶다, 바라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가 앞에 붙었죠. 그럼 不想 하면 뭐뭐 하고 싶지 않다, 바라지 않다기 때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不想回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고 갈게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不知道该怎么回答라고 하는데 자, 该를 볼게요. 该는 동사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该怎么回答 하면 该回答는 마땅히 뭐뭐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당연히 뭐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인 거죠. 자, 怎么 자, 여기서 怎么란 대명사가 나오는데 怎么는 어떻게, 어째서, 왜의 뜻이죠. 그래서 怎么回答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챕터 2죠. 응답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닛 1, 긍정, 부정할 때 쓰이는 표현들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전적으로 동의를 할 때는 完全, 很, 真 등을 사용해서 동의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부정과 반대를 나타낼 때는 不, 没, 그리고 没有라는 부정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의지가 들어간 거죠. 내가 원하지 않거나 싫다. 이렇게 원하지 않고 싫듯이 나의 의지가 포함된 문장에는 부라는 표현을 쓰고요. 메이는 과거의 일이나 소유에 대한 부정이죠. 그래서 我没有 하면 난 가지고 있지 않다. 我没带 나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소유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은 may.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나의 의지 표현을 나타낼 때는 부 이렇게 쓴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닛 1 긍정 부정을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죠. 예, 맞아요 할 때는 是, 对라고 하죠. 그래서 맞아요. 是的, 맞네요. 对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반대죠. 그러면 不是的, 不对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당연합니다는 뭐라고 할까요? 当然了 라고 표현을 하죠. 当然은 중국어로 당연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不对, 不是 방금 배웠었죠. 자, 유닛 2 의견이 마음에 들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첫 번째 표현 좋습니다. 好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도 그래요. 我也是, 我也是는 동의할 때 나도 그래,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我也是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나 이런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봤을 때 我也是 하면 나도 그래 이렇게 동의의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매우 좋아요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好极了라는 표현이 나오죠. 极了에서 지를 좀 자세히 보고 갈게요. 지는 한자로 하면 극이라는 한자어죠. 그래서 최고, 절정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부사죠. 그래서 아주, 극히, 매우, 몹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好极了 하면은 굉장히 좋군요. 아주 좋아요라고 극강의 표현을 나타내는 점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 3, 동의, 찬성할 때 쓰는 표현들이 나오네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 동의해요. 저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我同意 라는 표현이죠. 동의합니다는 중국어로 동의죠. 동의. 자, 비슷하죠, 발음이. 자, 네 번째 문장 볼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我完全同意 라고 하네요. 完全同意는 나 완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할 때 쓰는 표현도 알아봐야겠죠? 유닛 4에 반대할 때 쓰는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我不大明白라고 표현을 하는데 明白는 동사로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다, 이해하다가 明白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는 不明白라고 하는데 중국어 구어체에서는 사실 不太明白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我不太明白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찬성이라는 단어 한번 보고 지나가야겠죠.
찬성은 중국어로 짠청이라고 합니다. 동사로 찬성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찬성하지 않습니다는 我不赞成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대는 한마디로 反对죠. 그래서 나 반대해 그러면 我反对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3 맞장구 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맞장구 치는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맞장구를 적절하게 쳐줘야지 대화의 흐름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맞장구 표현으로는 你说的对, 네 말이 맞아, 그래 맞아, 그렇구나 라는 표현이 있고요. 조금 더 상대방에게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표현으로는 是吗? 真的? 라고 표현이 있겠죠. 是吗는 그래? 真的는 정말로? 진짜야? 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중국인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자, 유닛 1에 맞장구를 칠 때 쓰는 표현들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세 번째 표현 볼게요. 对了, 对了 라는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누군가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对了, 对了 하면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지 라는 표현이죠. 맞장구를 치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첫 번째 표현 보고 갈게요. 그렇고 말고요, 물론이죠 라는 표현이 있네요. 可不是嘛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고 말고 네 말이 딱 맞아, 물론이야 라는 표현이죠. 可不是嘛 라고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 표현이네요. 정말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真的吗? 많이 들어보셨죠? 真的吗? 라는 표현인데요. 진짜야? 라는 표현이죠. 真는 정말로, 참으로, 실로, 진실로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是吗? 그래요? 그렇습니까? 라고 표현한다는 점. 자, 부정의 맞장구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유닛 2예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안 돼요 라는 표현이 있겠죠. 不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行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고 갈게요. 行은 좋다. 동사로서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먹어도 돼? 나 어디 가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래요, 괜찮습니다 라고 허락을 하는 의미, 뭐뭐 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不行하면 안 돼요, 허락을 하지 않는 의미죠. 부정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틀린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我看不对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不对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틀리다, 맞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我看은 보다겠죠.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我看不对 하면 내가 보기엔 틀린 것 같아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不可以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不可以. 자, 그렇다면 可以는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맞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챕터 4 되물음과 이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 못 알아듣겠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했는데 다시 되묻거나 아니면 이해를 다시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닛 1, 되물을 때 쓰는 표현. 첫 번째 표현이죠. 간단하게 什么? 라고 표현하면 기본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뭐? 이렇게 되묻는 표현이죠. 사실 그렇게 격어체라던가 높여 부르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什么? 라고 하면 뭐라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바로 되받아쳐서 물어보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길게 얘기해 볼까요? 你刚才说的什么了? 라고 하는데 你刚才说什么了? 자,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깡차이가 나오네요. 깡차이는 방금, 막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说는 말하다죠. 그래서 你刚才说什么了? 하면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해서 다시 물어보는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유닛 2. 다시 말해달라고 할 때 쓰는 표현들이죠.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물어볼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표현이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중국어 문장이 나오네요. 你能再说一遍吗?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一遍이라는 표현을 보고 갈게요. 一遍은 한 번이죠. 근데 이것을 一遍 대신 2치로 다 바꿨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你能再说一次吗? 라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잘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我听不清楚了请再说一遍好吗? 라고 조금 길게 얘기하죠. 자, 내가 들었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 내가 부탁하건대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겠느냐? 好吗? 괜찮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我听不清楚了请再说一遍好吗?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유닛 3 설명을 요구할 때 쓰는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을 때 쓰는 말이겠죠. 자, 전혀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全然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사로 전혀, 완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全然不知道是什么意思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 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유닛 4 이해를 확인할 때 쓰는 문장들이에요. 첫 번째 문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라는 뜻이죠. 你能理解吗?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자, 옆에 날개 표시를 보고 할게요. 你는 기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회의와 같은 의미이나 회의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능은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혹은 본래의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 할 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그럼 회의를 써야 될까요? 능을 써야 될까요? 중국어는 우리가 공부해서 배웠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你会说韩语吗? 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你能说韩语吗? 하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중국어 할 줄 아세요는 你会说韩语吗?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문장 나오네요. 你理解我的意思吗? 你理解我说的意思吗?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我说的意思는 내가 말한 뜻 이해하시겠어요? 리지에 똑같은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확인할 때 쓰는 표현들을 한 두세 개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갔고요. 유닛 5에 이해를 했을 때 쓰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죠. 나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라고 하는 문장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我理解 간단하죠. 나 이해했어. 我理解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민바일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민바일러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상대방과 무슨 말들, 대화 같은 걸 했을 때 내가 잘 알아들었다, 너의 말을 내가 잘 이해가 됐다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민바일러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할 때는 我不明白, 我不太明白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유닛 6 이해를 못했을 때 쓰는 문장들입니다. 두 번째 문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我不知你讲的是什么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不知면 모르겠다, 不知道해서 不知죠. 그래서 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사로 쇼와 같은 뜻으로 말하다 라는 뜻이죠.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我不知你讲的是什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죠. 자, 이해하기 어렵군요. 다음 페이지예요. 91쪽의 첫 번째 문장이죠. 이해하기 어렵군요는 뭐라고 할까요? 很难理解라고 하는데, 자, 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난은 형용사로서 어렵다, 곤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很难理解 하면 이해하기 너무 어렵네요 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에 관한 문장들 배워봤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챕터는 제안과 권유에 관한 챕터입니다. 자, 유닛 1, 제안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우리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我们是不是该回去了?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是不是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뭐뭐 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是不是라고 하면은 의문문을 정박문을 표현해서 물어보는 표현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이네요. 지금 출발해야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我们得出发了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得주의해야 되죠. 잘못 읽으면 我们得出发了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더가 아니라得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day는 뭐뭐로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같은 한자가 뜻이 두 개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더를 더라고 읽지 않고 day라고 읽는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가 day고 까이와 비슷한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시험 삼아 한번 해봅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那我们就试一试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试一试,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표현이네요. 试一试라는 표현이 언제 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옷가게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싶을 때 我可以试一试吗 하면 나 한번 입어볼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먹어봐도 돼요. 我可以试一试吗 입어봐도 돼요. 我可以试一试吗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은 이만 합시다. 今天就到这儿吧 라고 하는데, 자, 바가 나왔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라고 하는데 권유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수업을 마칠 때 이런 문장 자주 쓰죠. 今天就到这儿吧 하면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이만 합시다. 이렇게 쓰는 문장이죠. 자,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술을 끊는 게 좋겠어요 라고 제안하는 문장이네요. 你还是戒酒吧 라고 하는데, 술을 끊는 게 좋겠네요 라는 문장인데, 还是라는 표현이 나오죠. 还是는 그래도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제안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你还是做这样吧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편이 좋겠어. 그래도 그렇게 해봐 라는 뜻이죠. 자, 你还是점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유닛 2, 제안을 받아들일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 好吧, 좋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好, 行, 동의 등의 말이 있고 很, 太, 完全 등의 부사를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는 점, 여기 날개 표시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好, 就那样吧 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 양반, 나는 그렇게 합시다. 역시 권유형 그런 문장이죠. 자, 다음 문장이네요. 그거 재미있겠는데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肯定会有意思的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肯定会有意思的. 肯定은 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만 같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有意思,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표현이죠. 무척 재밌겠네요 라는 표현이네요. 한마디로 재밌을 것 같으니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표현이겠죠. 자, 유닛 3. 제안을 거절할 때 쓰는 표현들도 알아봐야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두 번째 표현이죠. 不要那么做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做는 뭐뭐 하다 동사죠. 두 동사인데 不要那么做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고맙지만 됐습니다. 谢谢不用了. 고마워요. 谢谢. 하지만 不用了.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권유할 때 쓰는 문장들이 나와 있는 유닛 4네요. 앉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좀 더 드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앉으세요는 뭐라고 할까요? 자, 请坐,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请进, 들어오세요. 좀 더 드십시오, 请再多吃点吧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请再多吃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칭이라는 이런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조금 높여 부르는 말로 권유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앞에 lie가 나오죠. 여기 lie는 원래 오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곳에 lie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lie는 원래는 오다라는 뜻의 동사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마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는 来一杯啤酒好吗?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유닛 5, 권유에 대한 응대 표현입니다. 첫 번째, 谢谢你, 감사합니다, 谢谢, 谢谢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문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격어 표현이죠. 谢谢你的关心,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어휘죠. 자, 유닛 6, 권유의 감사에 대한 응대 표현이죠. 천만에요 라는 표현 알아볼까요? 不客气. 자, 누군가 谢谢라고 했을 때 不客气 하면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이죠. 또 천만에요예요. 不用谢. 똑같은 문장이에요. 不客气, 不用谢. 다 모두 谢谢라고 표현했을 때 천만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챕터죠. 챕터 6, 부탁과 요구.
부탁을 할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칭을 문장 앞에 붙여서 부탁의 의미나 공경의 의미를 표현을 하는데요. 부탁이나 의뢰를 할 때 크이, 능 등의 기능을 물어보는 조동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이때 문장 마지막에 뭐뭐 마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어 쓸 수도 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넘어가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유닛 1 부탁할 때 쓰는 표현들을 알아볼게요. 세 번째 문장을 보고 갈게요.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有件事想拜托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拜托라는 표현이 있겠죠. 동사, 경어 표현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삼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매우 공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想拜托您 하면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전화 좀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你给我打电话好吗? 라고 하는데 자, 打电话 하면은 다가 걸다죠. 동사로서 전화를 걸다 할 때 다라는 표현을 쓰죠. 电话는 전화를 할다 전화죠. 그래서 打电话 하면 전화를 걸다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how 마는 알고 계시듯이 해주시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미안하지만 잠깐 뭐 좀 물을게요. 마판이 따징이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마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판은 동사로 귀찮게 하다, 폐를 끼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판이 하면은 귀찮게 하네요, 폐를 끼치네요 라는 표현으로 미안함의 표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마판일러 하면은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귀찮게 했네요 라는 표현으로 뭔가를 부탁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전이나 후에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죠. 마판이 기억해 두시고요. 좀 서둘러 주세요.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네요. 请快点 하면 좀 서둘러 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请快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유닛 2의 부탁을 승낙할 때 쓰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표현 좋습니다,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行이라는 표현이 있죠.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不行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에 문제 없습니다라는 표현 한번 알아볼 텐데요. 没问题라는 표현이 있는데 问题는 问题, 문제가 있다 할 때 문제죠. 문제가 없어요. 没问题니까 문제 없습니다. 직역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보고 갈게요. 힘껏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떨 때 많이 쓰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거나 누군가 나에게 각오를 물어봤을 때 있는 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我会尽力的 라고 표현을 하는데 尽力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尽力는 동사로서 온 힘을 다하다, 전력을 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을 맡겼을 때 我会尽力的 하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상황 같은 상황에서 쓰면 굉장히 좋은 말이겠죠. 我会尽力的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 3 부탁을 거절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첫 번째 표현 미안합니다만 안 됩니다. 자, 배웠던 표현들이 나오죠. 对不起不行 미안해요, 안 돼요. 자, 세 번째 고맙습니다만 필요 없습니다. 谢谢我不要了谢谢我不用了 비슷한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번에 다시 얘기합시다. 애둘러서 부탁을 거절하는 표현이죠. 下次再说吧下次再说吧 자, 下次가 다음번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응용해 볼게요. 下次가 다음번이라면 저번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上次가 되겠죠. 지난번, 저번은 上次, 다음번은 下次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对不起我帮不了您的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帮不了您的忙에서 원래 기본형은 뭐가 있을까요? 帮忙이 있겠죠. 자, 帮忙은 동사로 일손을 돕다,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이고 不了는 동사로 할 수 없다, 해낼 수 없다겠죠. 자, 帮忙을 不了 그러니까 我帮不了你的忙 하면 도와줄 수가 없겠네요 라는 뜻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유닛 4 요청하거나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죠. 첫 번째 문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请等一下 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等一下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기다려주세요. 잠깐 기다려. 잠깐만요 라는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等 기다리다, 一下 양사로서 조금 뭐뭐 하다, 等一下 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죠.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请跟我来. 자, 请跟我来. 자, 나와 함께 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해서 안내하는 문장이죠.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请说慢一点,请说慢一点. 만. 자, 만이라고 하는 것은 콰이의 반대말이죠. 콰이디얼 하면 빨리 좀요. 만이디얼 하면 천천히 좀요. 이런 뜻이죠. 자, 107페이지 유닛 5죠. 바램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문장, 원합니다. 두 번째 문장, 원하지 않습니다죠. 첫 번째, 我要, 원해요. 我不要, 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볼게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 무엇도 먹고 싶지 않네요. 라는 표현이죠. 我什么都不想吃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想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동사죠. 그렇다면 吃는 먹고 싶다죠. 그래서 我什么都不想吃 하면 나 무엇도 먹고 싶지 않아. 먹기 싫어. 이런 표현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챕터 7의 재촉과 여유 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게요. 자, 중국어에서는 상대방이 머뭇거리거나 말하기를 꺼려할 때 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를 재촉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동사를 중첩해서 어기를 더 강조하는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빠른 행동을 강조할 때는 콰이를 접속하여 표현하고요. 상대방 쪽은 조급하게 서두를 때는 여유를 가지라고 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동사를 중첩하여 어기를 강조한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예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걸 배워볼게요. 유닛 1, 말을 재촉할 때 쓰는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죠. 제발 말씀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치우님, 告诉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치우가 동사로 부탁하다, 청구하다죠. 그런데 부탁하다를 조금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동사를 중첩해서 두 번 썼죠. 치우님, 치우님 하면 제발 말씀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请讲讲理由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도 讲, 말하다를 중첩했죠. 그래서 讲讲理由 하면은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유라도 좀 말해봐. 이렇게 좀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那你说什么了?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죠. 말을 재촉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자, 유닛 2. 행동을 재촉할 때 쓰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네요.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请快点好吗? 请快点好吗? 서둘러 주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세 번째. 저 지금 몹시 급해요. 我很着急的. 着急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着急는 동사로 조급해하다, 안달복달 못하다, 급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我很着急 하면 나 굉장히 급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我很着急的. 你能不能快点好吗? 나 굉장히 급하니까 좀 빨리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서둘러, 시간이 넉넉지 않아 라는 표현인데요. 快点, 时间不多了. 时间不多了. 시간 안 많다.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111쪽이네요. 첫 번째 표현이죠. 시간이 없어요. 没有时间, 没有时间. 시간이 없어요. 직역할 수 있겠죠. 유닛 3, 여유를 가지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네요. 천천히 하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请慢慢来라고 나오는데, 자, 라이가 조금 재밌죠? 라이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다, 구체적인 동사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라이라고 하면은 오다라는 표현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여기서는 뭐 시, 허, 쪼, 깐 이런 동사들 대신에 라이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동사 대신에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칭만만 라이 하면은 천천히 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표현이네요. 나중에 해도 돼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以后再干也行. 나중에 해도 돼 라는 표현이죠. 여유를 가지라고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겠죠. 다음 페이지 챕터 8이네요. 주의와 충고를 주는 부분인데, 자, 유닛 1 주의를 줄 때 쓰는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네요. 화를 내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你不要发火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发火, 화내다죠. 그래서 화내지 마는 不要发火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마지막 문장이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你这样做可不好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你这样做可不好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라는 표현에서 败费心 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기서 败费를 좀 보고 갈게요. 败费는 허비하다, 동사죠. 헛되이 낭비하다, 쓸데없이 소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은 마음이죠. 마음을 쓸데없이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라는 뜻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니不要败费心了 이런 뜻이죠. 자, 유닛 2 충고할 때 쓰는 문장들이 좀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문장,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라는 표현이네요. 不要让我失望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失望,失望은 실망시키다죠. 그리고 让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让은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不要让我失望 하면 나 실망시키지 말아줘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라는 문장인데 你可要记住别忘了 라는 표현인데요. 你可要记住别忘了你不要忘了 자, 잊지 마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장 114쪽이네요.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너는 진지해야 돼. 너는 진실해야 돼. 이렇게 뜻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자, 真诚을 보고 갈게요. 真诚은 형용사죠. 진실하다, 진지하다, 성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你一定要真诚 하면 너 진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진지 좀 해서 봐 이런 뜻이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담배를 끊으셔야 해요. 담배를 끊으셔야 해요. 담배 몸에 좋지 않으니까 꼭 끊으라는 뜻이겠죠. 자, 담배가 중국어로 뭘까요? 옌 명사죠. 담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쥐 동사죠. 그만두다, 끊다라는 뜻이죠. 중단하다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烟是一定要记得 하면은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이다. 담배를 끊으셔야 해요 라는 뜻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파트 4를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파트 4에서는 되물음과 이해하는 법, 질문하는 법들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다음번 파트 5 거리낌 없는 감정 표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